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8일 임술 첫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예빈시 윤, 우균 등을 경차관으로 각도에 파견하다. 예빈, 윤, 우균, 군기감 한옹, 직례문관 이계공, 봉상불영 하연, 전경력 이 복례를 각도에 나누어 보냈으니 민간의 질고를 묻고 각관의 영선을 검하고 인하여 병선의 허실과 군사의 고락을 점고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중사를 보내고자 하였는데 정성하윤이 말하기를 마땅히 조사를 보내어 경차관으로 이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사는 내관이고 경차관은 조선시대 때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벼슬로 주로 전국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9일 개해 첫번째 기사 순흥, 연풍, 경산 등지에 5일 동안 눈이 내리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9일 개해 두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등도 3절 1의 하례에 공복을 착용케 하다. 처음으로 서북면 도순문사 및 수령에게 정조 동지 단일의 진하에 공복을 착용케 하였다. 도순문사 여칭이 아뢰기를 신과 본계 각관의 수령이 단일 정조의 하례와 대소별상 영명 산천제약 및 사신의 영봉 때에 모두 시복으로 행례하는데 풍에도는 모두 공복을 쏘니 예제가 같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아울러 공복으로 행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1일 을축 첫번째 기사 정전에서 일본 국왕의 사신을 인견하다. 전에 오르기를 명하여 위유하였다. 위유는 위로하고 타일러 잘 달램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2일 병인 첫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환궁하는 길에 심종의 집에 들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5일 기사 첫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5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예조참의 안노생이 경사에서 가지고 온 예부의 자문. 예조참의 안노생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예부의 자문을 싸가지고 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병부에서 병과에서 건주의 지휘 망가불하의 아렘을 초출하였는데 홍무 19년에 본초의 양함라가 경사에 이르러 3만위의 백호의 직사를 제수받았는데 홍무 21년에 건주희 후사간호 등이 알타리에 아문을 개설한 뒤에 3만위가 다시 개원으로 돌아와서 위를 세우고 인민을 이동시킬 때를 당하여 백호, 양함라 등이 가족을 데리고 토문지면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무 33년에 조선국 만호, 쇠익교납 등이 와서 본관과 가소 30호를 데리고 본국의 후문인 아한지면에 살고 있으니 이들을 취하여 데려올 것을 가추 아렵니다 하였다. 병부에서 참고하여 보건대 양함라는 기왕의 3만위의 백호로 제수되었으니 이를 취하여 본위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영락 4년 12월 12일 아침에 병부에 관원이 봉천문에서 복주하여 성지를 받들어 이에 행위하여 예부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조선국 사신 안노생이 현재 경사에 있으므로 자문을 써서 사신에게 주어 이를 싸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여 전항의 인구를 발송하여 3만위로 돌려보내 살게 하고 인하여 떠나보낸 인명과 구수를 회자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5일 기사 세번째 기사 경사스런 징조가 있었다는 예부의 자문을 안노생이 뺏겨오다. 안노생이 돌아와 요동에 이르러
도사가 표를 받들어 정상을 할애하는 것을 보고 예부의 자문을 초록해 가지고 왔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4년 11월 초 4일 경신에 황상께서 태조 고황제와 효자 고황후를 추념하여 천하 도중에게 명하여 조천궁에다 금록대제를 세우고 신락관과 동신궁에 나누어 나아가서 경을 외워 크게 천냥의 식전을 거행하고 인하여 봉천 정난에 죽은 장교 군민 인물과 천하의 군민이 간악에게 구박되어 전투와 운수에 죽은 자를 널리 제도하고 아울러 일체의 화하지 않은 유령과 공중에 나르고 물속에 헤엄치며 땅 위에서 준동하고 태와 알로 생육하며 습기로 화생하는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평한 지경에 뛰어오르게 하였다. 초 5일 신유에는 청랑과 백학이 신락관으로부터 춤추며 날아오고 초 6일 임술에는 조천궁에 거둥하여 행례하는데 오색 보개가 공중에 떠와서 광희가 찬란하였는데 정량문을 경유하여 염염히 황성 가운데 이르렀고 초 7일 개해에는 이상한 사람이 신락관에 내려와 환호삼성하고 나서 곧 보이지 않았고 초 8일 갑자에는 경운이 나타났고 초 10일 병인의 거가가 조천궁에 다시 거둥하여 일을 마칠 즈음에 다시 경운이 제단을 덮어 가리우고 난새와 학 수백 마리가 때로 날아와 돌아다녔고 10일 무지는 태조 고황제의 경명일인데 온천이 신락관에서 나오고 감로가 효릉에 내리어 형향감미로 태묘에 올리고 백간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13일에는 쌍학이 예천 위로 날아 돌았다. 경사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이 정상이 중첩하여 나타난 것을 보았으니 모두 국가의 최상의 상서이다. 실로 황제의 달효 순성과 지인 지경에 응되어 하늘과 태조 태후가 굽어보시고 이 태평의 응흠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표를 받들어 할애한 외에 밖에 있는 아문이 모두 일체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은 경사스러운 징조이고 도중은 도사이고 구박은 견디지 못하게 굴고 염려은 떠가는 모습이고 환호삼성은 깊어서 큰 소리로 세 마디의 소리를 지름을 말하고 경명일은 대명을 받는 날이고 형향은 거룩한 향기고 예천은 단맛이 나는 물이 솟는 샘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안너생이 밤중에 빛을 내어 생불이라 이끌는 서역성이 중국에 왔음을 전하다. 안너생이 말하였다. 황제가 불법을 숭상하여 중이 서역에서 왔는데 나이가 20여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고 떠받아 생불이라고 하는데 그 언행을 들어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구운 양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등불과 같이 방광하는데 이것이 이상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충청 강원 경상도에 진언할 중폭지를 만들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평도전을 보내 울릉도에 옮겨 살기를 청하다. 잡혀갔던 사람을 돌려보냈다. 정무가 무릉도를 청하여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이 나더러 반인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니 남제가 대답하기를 외인의 품속은
반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상사로 여김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경내에서는 상사로 여기지만 만일 월경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 무릉도는 울릉도를 말한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여용부의 토간에게 지록을 주다. 처음으로 여용부의 토간에게 지록을 주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국초에 여용부의 토간 300여인을 설치하였다가 신사년에 200명을 퇴거하고 다만 114인만을 남겨두었으나 그 지록은 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북면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일이 일체로 갔사오니 비옥건대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지록을 참작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1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만상군 유산성 등 2,000명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상호군 김문발 이추와 대호군 강원기를 보내 이들을 관령해 운을 나누어 보냈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원주에 진눈깨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2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성균관 문묘가 완성되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2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음부 형조 의용 순금사로 하여금 옥송을 심리하게 하다. 머물러 두고 지체됨이 없게 하였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3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도승에 서리가 내리다. 서운관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개춘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그 응흠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였다. 서리가 비록 때는 아니기는 하나 지기가 성하게 올라와서 풀을 죽이지 못하오니 재앙은 아닙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길창군 권근이 권학에 대한 조목을 아린 상서문. 그 글에 이르기를 신근이 장귀의 말학으로 오랫동안 문한의 직임을 욕되게 하여 은혜를 입은 바가 지나치게 후하나 일찍이 보답한 것이 없사온데 이제 또 외람하게 유학제조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문치의 만분의 1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신이 쇠한 나이에 병이 많고 정신이 혼미하며 눈은 관람하기에 어둡고 기운은 강설하기에 피곤하여 비록 힘을 다해 후학을 가르쳐 내고자 하여도 실로 감내할 수 없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하며 전하의 위임하신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삼가 건학하는 사목 한두 조건을 갖추 기록하여 아래오니 성상의 제가를 바랍니다. 1. 문과 초장의 의의를 파하고 강론을 시험하였으니 이것은 사장의 도습하는 배단을 억제하고 되도록 경서를 궁리한 실학의 선비를 얻자는 것이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 이제 벌써 두어가가 되었으나 아직 학에 뛰어난 인재가 그동안에 나오지 않고 문제와 기습은 도리어 저하되고 좀스러워졌으니 신이 항상 그렇게 된 까닭을 괴이하게 여겨서 이를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다. 문장을 짓는 것은 기로서 주장을 삼고 기를 기르는 것은 뜻으로 근본을 삼으니 뜻이 넓으면 기가 웅대하여지고 뜻이 좁으면 기가 용렬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경서의 뜻을 알아가지고 유사의 물음에 답하고자 하여 그 뜻이 먼저 구두와 훈구 사이에 국한되어 오로지 기억하고 외우는 것만 힘써서 입에만 닮으려 하니 어리의 깊은 것과 문장의 법에는 힘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또 한마디 말이라도 맞지 아니하여 척추를 당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두려워서 끄리하여 그 기가 먼저 꺾이니 이것이 곧 문장과 기습이 전체로 저하되고 좀스러워지는 까닭입니다. 비옥건대 지금으로부터 강론을 파하고 다시 의의를 시험하되 다시 경의하여
한 문제와 사서의 한 문제를 업으로 하게 하여 아울러 전조의 구식에 의하고 그 오경의 한 문제는 여러 경서에서 각각 내지 말고 사서의 예와 같이 하여 혹 한 경서만을 행하기도 하고 혹 다른 경서를 병합하기도 하여 마땅함에 따라 설문해서 어떤 경위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알지 못하게 하면 응시하는 자들도 하여금 모두 오경에 통하여 심지가 너그러워지고 넓어지면 편안하고 한가롭게 널리 박람하여 사기가 풍부하게 넓어지고 문제가 진작 하여 뛰어날 것입니다. 1. 중장의 고부는 초악의 선비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쓸데도 없으니 익히지 않더라도 가합니다. 비유건대 고부를 파하고 논, 표 각각 한 문제와 판 한 문제로 시험하소서. 1. 한리의 문은 4대의 요무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사온데 지금 의학, 역학, 음양학, 율학 등은 모두 과목이 있어도 오직 이것만은 없으니 진실로 골전입니다. 비읍건대 전조의 명경과의 예에 따라 문과의 종장에 이문하는 선비를 아울러 시험하여 전과의 동방으로 창명토록 허락하여 잡과와 달리 하게 하고 문과에 응시하는 자로서 이문까지 아울러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이를 들어주고 전과 내에 분수를 더하게 하소서. 1. 직책이 관각을 띠고 있는 문신과 한량 문신으로서 장차 임용할 만한 자는 매월 5일마다 한 차례씩 예문관에 모여 서로 더불어 강마하게 하고 무릇 문한의 일이 있으면 모두 제술하게 하여 잘된 것을 택하여 쓰고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승진 편출하도록 하며 한량문신도 재행과 금만을 예문관으로 하여 첨가하여 녹용하게 하고 직간 이상은 매일 동인 시문 약간편을 뽑아서 그 하관을 시켜 정부와 제초가 있는 곳에 나아가 품하게 하여 그 취사를 들어서 전서를 만들게 하고 대관은 매월 그 건만을 조사하게 하소서. 1. 삼간의 여러 인원은 유학 제조로 하여금 매월 한 번씩 그들이 읽은 경사의 여러 글들을 상고하여 그 이름을 기록해 치부하게 하고 연말에 질이 차서 옮기게 될 때에 그들이 읽은 경서의 많고 적음을 아울러 써서 상등인 자는 띄어서 청요한 벼슬에 두고 중등인 자는 전례에 따라 천질시키고 하등인 자는 외임으로 써서 용하소서. 1. 소학의 글은 인륜, 세도에 매우 간절한 것이온데 지금의 학자는 모두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경중과 외방의 교수간이 모름지기 생도들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을 강한 연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게 하고 생원시에 응시하여 태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성균 정록소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을 통부를 상고하게 하여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길이 항식을 삼으소서. 1. 전조 때에는 외방에 있는 한량유신이 사사로이 서재를 두어서 후진을 훈하여 스승과 생도가 각기 편안함을 얻어서 그 학업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사유가 간혹 다른 고을의 교수가 되어 가족과 떨어지게 하고 생업을 배하게 되므로 모두 구차히 면하려 하고 생도는 강제로 향교에 나오게 하여 편안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수령이 혹은 서사의 일로서 사역을 시키니 이름은 고낙이라 하나 실제는 폐이됨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방에 있는 유신이 사사로이 서재를 두고 교훈하는 자는 감히 다른 고을의 교수로 정하지 말도록 하고 생도도 강제로 향하게 나오게 하지 말도록 하며 감사와 수령이 권면을 가하여 각기 편안히 살면서 강학하여 풍화를 돕게 하소서. 1. 시장으로 창호하는 것은 유자의 말기이기는 하나 또한 인재의 성세에 관계되오니 이를 편백되게 폐할 수 없고 또 성정에 음령하면 간발하여 흥기하는 바가 있으니 곧 예전에 주자를 전악이 영가로서 가르치던 남은 뜻입니다. 전조 때에
안에는 구제가 있고 밖에는 도회를 두어서 매양 하월에는 시 짓는 것으로 과업을 삼고 동당감시에도 또한 시로서 시험하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혁파하고 오로지 경술만을 힘써서 끝은 버리고 근본으로 향하니 아름다운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자가 비록 경술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뛰어난 재주가 적고 시도에 있어서도 많이는 잘하지 못하니 대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의 사신이 사명을 받들고 와서 서로 더불어 창화한다면 어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시산의 문신 상품 이하를 매년 춘추의 중월에 예문관에 모여서 관각의 제학 이상의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하여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이름을 갖추어서 아래어 서용에 빙거하게 하고 중외의 학교에서 매년 춘추의 개월에 다시 과시의 법을 행하고 감사와 수령이 감학할 때에도 또한 시를 짓게 하여 그 능한 자를 표창해서 권면을 가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군구는 작구의 해석이고 한리는 중국의 이문이고 관각은 흥문관, 예문관을 말하고 한량문신은 일정한 지책이 없는 산관문신이고 삼관은 흥문관, 예문관, 교수관을 말하고 말기는 하차는 잔재를 말하고 주자는 대를, 일을, 마다들을 말하고 전악은 옛날 음악을 관장하여 하던 벼슬 이름이고 구제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있던 성균관의 경학을 공부하는 제인데 오경 사서제로서 역제, 서제, 시제, 춘추제, 예제, 오경제와 논어제 중 용제, 맹자제, 대학제의 사서제이다. 도해는 지방에서 행하는 향시이고 동당감시는 국자감시이고 시사는 시임과 산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중시를 실시하기 위해 권근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다. 장차 중시를 행하려고 하는데 권근이 없을 수 없으므로 다시 기용하니 권근이 또 사양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굳이 기용하니 이에 직책에 나와왔다. 중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일본의 지좌전이 조선인 포로 35명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공신에게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맹량의 글을 주다. 맹족을 주었는데 시연한 자는 안편 부원군 이서 등 38명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제주에서 사이두어 조목을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그 지방의 사이두어 조목을 올렸는데 그대로 따랐다. 1. 본주는 수로가 막히고 멀어서 감사의 표평이 미치지 못하니 전번의 수령으로 선정이 있었던 자는 본토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을 갖추어 신문하게 할 것. 1. 본주에는 훌륭한 의원이 없어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할 수가 없으니 비옵건대 의술에 통하고 침구에 밝은 자를 자견하여 교수관을 삼고 절후에 맞추어 약을 캐어 좋은 것은 가려서 상공하고 생도들을 교훈하여 질병을 구제 치료할 것. 1. 공사간에 방목하는 7, 8세 이상의 순말은 비록 육지에 나가더라도 이를 조련시켜 쓰임에 맞도록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므로는 육지로 내보내지 말게 하여 좋은 말의 종자가 끊이지 않게 할 것. 1. 매년 육지로 나가는 마필은 여러 날 동안 배에 실려서 풍도에 시달렸는데 육지에 내리는 날에 물을 마시는 것이 절도를 잃어서 이로 말미암아 병이 나서 가을이 되면 많이 죽으니 비옵건대 바다 어구에 성을 수축하고 풀을 쌓아 두었다가 육지에 내리는 날에 성 안으로 몰아넣어 다시 풀다발만을 주고 이튿날 이르러서 이를 걷어놓아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고 본주의 도망하고 누락한 인구를 찾아내어 성을 간수하고 농사를 짓게 하여 생활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포편은 감사가 수령의 치적을 고사하는 것.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북시에서 올린 마정에 관한 사모. 아래 길을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일인데 각도에서 생식하는 마필이 서우와 풍설로 인하여 많이 죽게 되니 비었건대 한 섬 안에 초옥 서너 곳을 적당히 지어서 말들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또 목자들로 하여금 매년 개추에 들풀을 베어서 쌓게 하여 풍설과 기한에 대비하소서. 또 근래에 물은 양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개는 모두 거세한 말을 만들어 종자를 없애니 비었건대 이제부터는 중회에 보고하여 임의로 거세하지 못하게 하고 병이 있어 반드시 거세해야 할 것은 서울에서 병조에 고하고 외방에서는 수령에게 고하게 하여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하여 낙인한 연후에 거세토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양덕현에 서리가 내리고 안변 길주 등지에 우박과 눈이 내리다 여러 날 동안 녹지 않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주역의 밝은 겸 성균 사성 장덕량을 날마다 입걸하게 하다. 고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임금이 주역을 읽었는데 덕량이 주역에 밝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곡주에 눈이 내리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정지를 청하는 사관원의 소 윤허하지 않았다. 소에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인재를 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달 18일 중위의 문신들을 불러 모아 친히 임하여 시험하셔서 되도록 인재를 얻어 문한의 직임에 두려하시니 이것은 경사의 학을 권고하고 세도를 만회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보옵건대 전에 말하기를 농시를 빼앗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일부가 갈지 않으면 10사람이 배를 줄인다 하였습니다. 이 농어를 당하여 사방의 선비가 역마를 타고 낙엽부절하게 되면 우미는 분주에 필요하고 노예는 왕래에 고난이 어느 겨울에 농사를 다스리겠습니까? 그 배단이 작지 않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인에 어떠하며 생민이 근본을 힘쓰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영명하신 작품과 천인의 학문으로서 친히 임하여 밝게 시험하시는 과거에 합격하는 자는 적고 합격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그 합격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꺾여서 다시 여진할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한결같이 신 길창군 건군의 진언에 의하여 제가해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하였다. 소를 의정부에 내리니 정승하윤이 말하기를 중시의 길이 이미 갖고 왔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낙엽부절은 인마의 왕래가 끊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미는 역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기거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중의 사목을 올리다. 삼금갑사는 거미를 엄하게 하는 것이니 정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본조와 각군의 총재로 하여금 일동이 때없이 점거하게 하여 부실한 사람이 있으면 아래어 파출하고 아울러 청가한 사람을 죄주도록 하고 다시 경외의 무죄가 특이한 사람을 뽑아서 이를 보충하는데 또 각군의 총재가 그 군속 갑사를 거느리고 사사로이 사냥을 하는 자는 엄하게 금단하고 만일 특지로 사냥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또한 본조로 하여금 명령을 받아 이문한 뒤에 비로소 거느리고 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또 외방의 시위 군관은 방어 이외에 각관의 수령이 강제로 사냥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군관이 간혹 늙고 병들었다고 거짓 칭탕하여 어리고 약한 자제로 대신 세우니 군정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60 이상이고 병상이 현저한 자라야 비로소 무죄가 있고 강장한 자제로서 대신 세우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금지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수령이 논지하게 하소서. 거민은 궁중수기를 말한다. 태종칠육 13권 태종 7년 4월 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각도의 수령에게 정월에 소나무를 심게 하다. 각도의 충청도 경찰관 한웅이 상언하기를 근래에 병선을 만드는 일로 인하여 소나무가 거의 다 되었으니 비옵건대 각도의 각관으로 하여금 소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에 불을 금하고 벌채를 금하여 매냥 정오를 당하면 수령이 친히 감독하여 소나무를 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병조판서 윤조 등과 궁방대책에 관해 의논하다. 윤조에게 이르기를 각도에 공언하는 궁시가 군기감에서 만드는 것에 비교하면 견고하고 예리하기가 배나 되므로 곧 병조의 내리였으니 이를 간직하여 쓰임에 대비코자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영의정 성승린이 일찍이 상사에 말하기를 재산과 대신은 마땅히 반인을 거느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미편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위급한 변이 있어 장수와 정승이 연고가 있는데 사졸이 구원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율로서 베는 것을 논해야 하니 누가 제 생명을 아껴 장수와 정승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내가 경진년의 변에 나를 따르던 자가 서익과 심규령 등 두 사람뿐이었는데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오늘에 있게 되었으니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반드시 사사로이 반인을 거느리랴 하였다. 또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무가에 합격한 자는 항상 스스로 병서를 숙독하는가 숙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들으니 황제가 안남을 정벌할 때 안남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한다. 하니 공조판서 이내가 대답하기를 천하의 군사도 이 조그만 나라를 정벌하니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군사는 정한 데 있지 많은 데 있지 않다.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안남국왕이 황제에게 달려가서 고하였으니 황제의 거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의 예를 이룬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의 건무라고 여긴다 하니 대사한 성성인이 대답하기를 성을 빨리 쌓으려고 하면 백성이 크게 곤하여집니다. 신은 생각건대 매년에 한 혹은 반면을 쌓아 견고한 것으로 기함을 삼으면 그 역사는 더디나 백성이 고나지 않고 성은 더욱 튼튼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석인이 또 말하기를 수령의 책임이 지극히 중한데 지금 국가에서 안은 중하게 여기고 밖은 경하게 여깁니다. 모름지기 혈량을 택하여 중에 교대해 두대 이상 삼재와 대사원 대응과 같은 사람들로 교대해 수령을 삼는다면 수령도 또한 스스로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또 역성은 계율이 없어 교대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없으니 수령의 예에 의거하여 계율을 정하고 출척에 빈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또 지의정부사 겸 판군기감사 김승주에게 이르기를 철물은 본국에서 나가는 것이고 군기감은 오로지 병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드는 병기가 정치하고 넉넉해야 할 것인데 영선을 보지 못하면 무슨 까닭인가. 공인이 잘 훈련되고 익숙하여 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제부터 경은 의정부에 합주하는 날 이외에는 날마다 군기감에 앉아서 군기를 연주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라 하였다. 이상은 의정부의 좌우 찬성이고 삼재는 의정부와 좌우 참찬을 말하고 정치는 정교하고 치밀한 말하고 영선은 가득 차서 넘침을 말한다.